계속해서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대구와 경북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경북 동해안은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대구 22.7도, 경북 17도에서 23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았습니다. 내일은 가끔 구름 많겠고 경북 남부 동해안은 5에서 1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대구 13도, 경북 5도에서 15도로 쌀쌀하겠고 낮 기온은 대구 21도까지 올라가겠지만 내일 오후에는 기온이 떨어지겠고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노숙인들의 홀로 서기를 위해 지역에서 최초로 노숙인 자활 기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모델이 될 수 있을지 어떤 점들을 극복해야 할지 윤영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7년 문을 연 동대구 노숙인 쉼터. 정원은 29명이지만 날이 쌀쌀해지면서 35명까지 노숙인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노숙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자립의 길을 찾아 쉼터를 나가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노숙인들이 자활의 방법을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운 좋게 공공근로 자리를 얻는 경우도 있지만 최대 6달이면 그것도 끝이다 보니 홀로서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근본적으로 자활 지원과 거리가 먼 이유는 수익 창출과는 상관없는 그런 사업이고 또 하나는 이제 단절적인 사업이라는 데 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노숙인 쉼터에 새로운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노숙인 15명의 자원을 받아 공예품 제작 기술을 가르쳐 오르골이나 액자, 시계, 머그컵 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필요한 장비는 정부의 지원으로 구입했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에 적용을 받아 올해 말까지는 월급도 8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공공근로를 하면서 이 일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여기 출퇴근 방식으로 여기 나와서 사회적으로 활동했습니다. 문제는 꾸준히 수익을 내 자립에까지 이를 수 있느냐인데 역시 제품 경쟁력과 판로 확보가 관건입니다. 직접 수작업을 하다 보니까 다시 이제 아날로그 시대로 다시 돌아가 보고 싶은 그런 것, 뭐 디지털화 돼 있고 플라스틱이고 뭐 이러니까 목작업으로 이제 주제를 잡았고. 늘품 공방은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주식회사 등 여러 형태 가운데 노숙인 자립에 가장 적합한 모델이 무엇일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역 최초의 노숙인 자립 기업이 탄생할 수 있을지 작은 노숙인 쉼터의 실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민주당 백이윤 의원이 농어촌공사에서 받은 농경지 리모델링 사업 토양 성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 농경지 리모델링 공사란 140곳 중 1억 6,500만 제곱미터 중 92%가 강한 염기성을 띠었고 적정 범위인 pH 6에서 6.5에 해당하는 토양은 6.1%에 그쳤습니다. 특히 전체 리모델링 면적의 86%를 차지한 대구와 구미, 고령 등 낙동강 유역에서는 유기물 함량이 평균 9g으로 적정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민단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K2 소음 피해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를 열고 군공항 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이 지연이자를 되돌려받을 수 있도록 주민들의 입장이 반영된 판결을 해줄 것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비상대책위는 2011년 K2 소음 피해 소송을 맡은 최모 변호사가 배상금의 15%를 사례비로 받고도 288억 원이나 되는 지연이자를 변호사의 몫이라 주장하고 가져갔다며 과다 수임료와 지연이자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시는 도심에서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추억의 가을길 26곳을 선정하고 시민이 낙엽을 밟으며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일부 구간은 낙엽을 쓸지 않고 그대로 둘 계획입니다. 선정된 가을길은 팔공산 일대 팔공로와 팔공산 순환도로, 대구 스타디움 일대 유니버시아드로, 금호강 변둔치의 왕번나무 터널과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 달성공원의 토성 산책로 등입니다. 새누리당이 통합진보당 후보와는 TV토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박명재 후보도 TV토론 불참 의사를 밝혔습니다. 야권 후보들은 지역 유권자를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새누리당은 어제 경기도 화성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헌법재판소가 정당 해산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통합진보당 후보와 TV 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다며 방송토론 불참을 당론으로 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항 남울릉에 출마한 박명재 후보도 선관위가 주관하는 공식 TV토론회에 나오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새누리당의 이번 결정은 공직선거법이 보장하고 있는 유권자의 자질 검증 기회를 박탈하는 행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합진보당이 참석하는 토론회라서 참석할 수 없다면 통합진보당이 출마하는 국회의원 선거에 왜 출마했습니까? 이걸 묻고 싶습니다. 통합진보당은 새누리당의 결정은 국민의 심판을 피하려는 비겁한 꼼수라며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렸다고 주장했습니다. 자기들이 워낙 약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가기 위한 변명에 지나지 않고 결국 국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박명재 후보 측은 방송토론 불참에 대한 입장을 밝혀달라는 인터뷰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선관위는 공식 토론회 불참 후보에 대해 4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선관위 공식 TV 토론은 박 후보를 제외한 야당 후보 2명만 참석해 오는 25일 예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집권당의 후보가 선관위가 주관하는 공식 방송토론 불참을 선언하면서 이번 선언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경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포항 남울릉 재선거를 위해 포항시 남구와 울릉군에 있는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 등지에 사전투표소를 설치해 25일과 26일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미리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권자는 누구든지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갖고 사전투표소를 찾으면 투표할 수 있습니다. 한편 포항시 남구 울릉군 국회의원 재선거의 선거인 수는 26만여 명입니다. 제94회 인천 전국체전 폐막이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경상북도는 수영과 육상에서 무더기 금메달을 수확하면서 대회 신기록을 쏟아내고 있고 양궁과 사격, 조정과 레슬링, 태권도와 테니스 등 다양한 종목에서 금메달을 추가해 어제까지 경기와 인천에 이어 종합순위 3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육상과 레슬링, 볼링과 스쿼시 등 다양한 종목에서 금메달을 획득해 목표 8위보다 한 단계 앞선 7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민주당 홍일학 의원이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7월 현재 달성 2차 일반산업단지에 가동 중인 업체는 142개로 이 가운데 고용인원이 49명 이하인 이른바 소기업이 174개로 91%에 이르고 지난 2008년 이후 늘어난 입주업체는 14개에 불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